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한 어쩌면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바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대한 거죠. 결국엔 모두가 날 떠날 거야.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? 이 강력한 느낌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절의 덫의 핵심인데요. 이 모든 건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 덫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희수 씨의 경험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희수 씨가 느끼는 이 불안이 단순히 남자친구랑 다퉜기 때문일까요? 아닐 수도 있어요. 이건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제부터 이 거절의 덫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내가 좀 자신감이 없나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, 그 자체를 완전히 틀어주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꽤 익숙해요. 여러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죠. 문화나 시대를 떠나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버림받는다는 감정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이 덫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? 그 원인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.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행동 패턴이고요. 다른 하나는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. 혹시 지금 이 덫에 빠져 있다면 이런 행동들에서 어쩐지 내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이게 바로 덫이 겉으로 드러내는 아주 분명한 증상들입니다. 그리고 그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어요. 아까 이야기했던 희수 씨처럼요. 바로 이런 경험들이 훗날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덫에 갇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?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. 항복하거나, 회피하거나, 아니면 반격하는 거죠.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항복입니다. 말 그대로 이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 포기하고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. 어차피 난 버림받을 운명이야.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는 거죠. 이렇게 항복을 선택한 사람들은요, 버림받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. 두 번째 전략은 회피입니다. 상처받을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고요? 관계 자체에서 도망치는 거죠. 근데 이 회피라는 방식은 결국 자기 예언을 실현시키는 꼴이 돼요. 깊은 관계를 피하니까 당연히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세 번째 반응, 이건 가장 격렬한데요. 바로 반격입니다.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에 아주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는 방식이에요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이 반격이라는 방식이요. 결국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결과, 그러니까 버림받는 상황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. 정말 지독한 악순환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죠. 자, 내가 이런 덫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이라고 했죠?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연인과 다투는 것 같은 일상적인 갈등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공포를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덫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 이제 세상 누구도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완벽한 보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.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보려는 용기를 내는 것, 그게 진짜 극복입니다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내 안에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돌아보는 것, 그것이야말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